그럼 장소를 좀 옮겨오겠습니다. 미군 정기에 일어난 이른바 그 조선 정판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와 네. 그 조선 정판사 사건이 있던 건물 예. 나중에 뭐 경향신문으로도 바뀌고 한 그 건물의 변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건물 자체는 지금은 없어요. 그 건물 없어지고 그게 아마 암만 찾아봤는데 80년 그 전후로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80년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공동 제4구역 재개발하면서 5층 이하 건물들을 다 없애버린다 이런 면서 아마 그 시기에 없어진 것 같고 지금은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 있냐면 롯데백화점 주차타워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진 그 빌딩 이름은 그 전에는 근택 빌딩이라고 전해져 있었던 거고. 근택. 예, 근택 빌딩이 이제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일이 벌어졌던 거는 크게 두 번의 우리 역사 교과서라 그래야 되나? 교과서에 나올 만한 큰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거긴데 정판사 사건이 거기서 일어난 거고 조선공산당을 해산시키는 불법화시키는 일이 벌어졌던 1946년도에 벌어졌던 정판사 사건이 나왔고 정판사 사건이라면서 조선공당이 시험 불법화되고 쫓겨나면서 그 자리에 경향신문이 들어왔고 그래서 경향신문 사건이 또 똑같이 이승만 때 경향신문 폐간되고 박정희 때 경향신문 뺏기는 사건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정판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1946년 5월 15일 날 벌어진 거예요. 정판사 사건인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로 그 직전까지는 미소 공동위원회 그 해방 이후에 미소 공동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공산주의 활동하기도 미군 정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소련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그 정판사 사건을 통해서 그 딱 미소 공동위원회가 딱 결렬되자마자 바로 며칠 뒤에 이 정판사 사건이 터지는데 정판사 사건을 아직도 그냥 우리는 교과서에서 그냥 조선공산당이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난리난 사건 그래갖고 불법화된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그 논문들에서는 정판사 사건 자체가 조작 사건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책도 하나. 예, 책도 박사 논문도 나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을 불법화시키기 위한 미 군정청의 조작 사건이다. 그러는 그래서 당시 재밌었던 거는 정판사 사건이 일어나기 딱 열흘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월 4일 날 40년 5월 4일 날 뚝섬 위패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5월 4일 46년 5월 4일 날 5월 4일 날 뚝섬 위패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뭔 말 어떤 거냐면 위패 미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찍는 이 뭐라 그러나 이 판 이거랑 뭐 걸렸는데 이게 문제는 이 혐의자들이 다 그 독립 촉성회 사람들이에요. 우익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 독립촉성회의 이시영 나중에 부통령까지 했었죠. 이승만 이시영 선생을 조사를 하고 또 안미생 김구 선생의 며느리 안미생도 갖다 조사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조사 피의자라거나 그 중에 한 명이 김창선이 끼게 되는데 김창선이 이 정판사 직원인 겁니다. 이 조선공산당 관련 정판사 직원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거기 이제 먼저 그 근택 빌딩에 어떤 일이 있었냐, 왜 이게 거기에 같이 어디, 근택 빌딩이 해방 직전에 지금으로 그 당시 표현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지금 표현은 한국은행권을 찍은 거예요. 당시는 뭐 조선은행권쯤 되겠죠? 돈을 찍은 곳이에요. 근데 원래 돈은 거기서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용산에 있는, 지금 용산, KT 용산, 그러니까 원효로 3가인가 거기에 있는 건데, 지금 KT 건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조선서적 주식회사에서 당시 돈을 인쇄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인쇄하듯이. 그런데 막판에 왜 근택빌딩까지 인쇄하게 된 거냐면 일본 애들이 나중에 이제 패망하게 되면서 막판하고 미군정으로 넘어가고 패망하자마자 바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미군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그치 일본이 어쨌든 자기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려면은
돈이 필요한 거. 그래서 사람 인부를 쓰거나 뭐 저하다 뭐 하거나 돈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법으로 찍어댄 겁니다. 그 찍을 양이 너무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법 인쇄죠. 쉬운 말로. 불법 화폐하게 되면서 그 조선서적 인쇄 주식회사는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근택 빌딩도 그 자리에서도 화폐를 찍게 해준 거예요. 잠깐. 근데 그리고 일본이 이제 다 떠나갈 때 그때 찍다 남은 인쇄기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었던데 그걸 다 폐기시키긴 했었는데 남아 있고 근데 그거를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팔려고 이제 좀 어쨌든 얘는 옛날부터 일했던 사람인데 일제시대 또 화폐 찍던 기술자거든. 어쨌든 그 뚝섬 인쇄 사건에 이 사람이 걸려들면서 이 사건이 단 열흘 만에 뒤집어져 갖고 공산당이 한 걸로 뒤집어집니다. 예. 뚝섬 인쇄 사건에서. 그러면서 여기다 다 쉬운 말로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다 뒤집어 씌워갖고 공산당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 전에 이제 미소공동가 해산되고 결렬되고 이러면서 이제 공산당 탄압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여기서 벌어졌었고 이제 마침 이 빌딩에서 공산당 탄압하기 좋았던 거는 이 근택 빌딩에 그 인쇄소뿐만 아니라 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 사무실이 있었고 조선공산당 사무실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서 조선공산당을 탄압하기 좀 좋은 호재라 그래야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겪은 게 정판사 사건인 거고 그 뒤에 여기서 이제 그 정판사 사건이 46년도에 벌어지고 46년도 5월에 발표된 사건인데 이렇게 다 잡혀 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바로 10월에는 그 빌딩을 경향신문사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경향신문사가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신문사가 하면서 그게 이제 경향신문사는 원래 경향신문은 캐톨릭 신문사예요. 카톨릭 단체라 그래야 되나? 성당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성당에서 만든 신문이고 이러다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신파하고 되게 친했던 겁니다. 캐톨릭인 장면 총리가 민주당 사람이고 그래서 때문에 민주당 편이었던 거고 쉬운 말로. 그래서 이승만에게 대해서 되게 반이승만적인 글들을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59년도에 거기서 주요한이 여적이라는 컬럼을 써갖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경고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주요한의 여적 칼럼, 그래서 여적 피라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칼럼을 문제 삼고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이미 이승만 정권의 완전 말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고 4.19가 벌어지고 이승만은 쫓겨나고 이랬기 때문에 바로 사실 한 1년 만에 경향신문은 다시 복간이 되는 건데 그 다음 복간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원래 캐톨릭 신문사인데 경향신문이 카톨릭 신문사인데 재정사정이 어렵게 됩니다. 카톨릭 신문인데 그 성모병원을 건립하게 되면서 카톨릭 병원이 원래 독일에서 차관 받기로 돈 지원돼서 이렇게 다 되던 건데 그게 좀 어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그 성모병원 건축 과정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할 수 없이 경향신문을 매각해 버리는 겁니다. 매각하는 그 과정에서 뭐 얘기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 명동극장 사장이었던 명동예술극장 말고 그냥 이 영화하는 그것도 재개봉관입니다. 재개봉관 그 사장하는 코스모스 자리 지금은 명동 뭔가 있는데 코스모스 자리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외래어로 써 있어갖고 CGV인가? 여기 있어요. 그거 딱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 옛날 코스모스 자리가 코스모스 전에는 그 명동극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명동극장 사장이 이준구 씨가 그 신문사를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준구 씨가 그걸 인수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준구 씨는 되게 우익적인 사람인 거고 이런 사람인데 또 어쨌든 이 장사 마인드라 그러는 쪽에서 약간 자극적이고 뭔가 그리고 이런 신문을 지금하고는 신문 구조가 많이 달라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신문은 지금 광고주한테 꼼짝 못하지만은 지금은 언론사들이
그 당시는 광고주한테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판매 수익이 신문사의 가장 큰 수익이에요. 광고 수익보다. 근데 그러니까 신문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는. 그 가판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자극적인 것들이고 반정부적인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썼던 거죠. 당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박정희하고 사이도 안 좋고 이러면서 그 방공법으로 몰아갑니다. 하나 재밌는 얘기는 어떤 글을 썼냐면은 어느 정도는 지금 신문사보다 훨씬 더 더했어요. 대단했어요. 그 기사들 보면은 장면 내각이 딱 들었었을 때 신임 장면 내각에 바란다 이런 글에다가 뭘 썼냐면은 아니 박정희 정부가 그 뭐 중농 정책을 통해서 농민을 하고 뭐 한데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게 제대로 쉬운 말로 그렇게 제대로 못할 바에는 북한에서 준다는 쌀 200만 섬이나 받아라 이런 거예요. 아, 당시 뭐 북한에 쌀 쿠데타 후에. 예. 예. 쿠데타 후에. 그 기사가 방공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실형을 살고. 근데 이제 경향신문이 폐간되는 과정은 그 과정은 아닌 거고, 그 당시에는 그 60년대 그때니까 뭐라 그러나, 월북이라 그러나 월북 월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 그래서 실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경향신문사 체육부장의 동생이 북에서 내려온 거예요. 난파되어 온 공작원으로 왔는데 이 뭐라 그러지? 불고지죄를 한 거지, 쉬운 말로. 동생인데 그 신고하기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걸린 겁니다. 그거랑 그 전에 있었던 경향신문 동경지점장이 그 사람 퇴직했는데, 예, 경향신문 그 동경지점장이 그 전에 있었던 퇴직했지만 그 사람이 월북을 한 사건이 벌어졌죠. 월북을 했고 이 두 사건으로 방공법으로 몰아갔고, 근데 사실 이준구 사장 경향신문사하고는 사실 그게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두 사람의 개인적인 방공법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냥 이 두 사람을 처벌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걸 방공법으로 묶어드린 거죠. 경향신문사에서 이렇게 묶어드리면서 박정희가 고전에도 참 박정희가 아까 그 캐톨릭 경향신문이 어려웠을 때 이중구한테 넘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전에 사실 경향신문을 박정희가 사들이려고 그랬어요. 매수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병철하고 박정희가 둘이 삼성이 이병철하고 둘이 사들이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절한 거죠.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방공법으로 몰아서 그걸 뺏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중구 사장이 그 고문이나 뭐 어쨌든 그걸 못 버티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걸 신문사를 매각을 한 거죠. 매각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 그 부인이 정말 대단한 여자더라고. 난 이런 고물급 여인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사장이 딱 잡혀갔잖아요. 그다음 부장 그리고 막 방공법으로 잡혀더라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회사는 뒤숭숭하죠.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당장 경향신문사 직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월급을 올려줬어요. 걱정 마라 너희들. 곧 나온다. 사장 나온다. 월급을 올려주고 중앙정보부에서 계속 얘를 어떻게든지 이준구로 하여금 그 신문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려고 끝을 잡으려고 부인도 미행하고 막 이러는데, 홍현수인가 그렇죠? 홍현수 그 여자는 자기를 미행하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뒤에서 미행하게 만들어요. 네. 이 신문사 직원들을 시켜서 쟤들 좀 미행해라 너희들이 뒤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화도 있었냐면은 그 미행한 애들 뻔히 서 있을 거야. 야 일로 오라고, 내 차 타라고, 뭘 뒤에서 쫓아다니냐고. 이런 일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일화는 그거죠. 마지막에 힘들죠, 자기들. 걔들의 목적은 가만히 보니까 경향신문사를 빼앗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남편을 얘들을 방공법으로 잡아놓는 게 목적이 아닌 거고 빼앗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폭로하려고 이제 결국 포기하다시피 해요. 포기하는 듯이 해서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해서 만나자. 내가 포기하겠다. 포기가 쓰겠다. 그런데 그러니까 딱 좋다고 온 거죠. 그 여자는 좋다고 와갖고 저 여자래 그 요원이
좋다고 와갖고 막 얘기하는데 막상 줄 것처럼 이제 포기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실제는 안 하니까 막 열받잖아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 막 그 요원을 열받게 막 만들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몇 번 물어요. 결국 너희들 우리 신문사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몇 번을 재차 물어보고 확인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녹취한 거야. 녹음한 거야. 녹음해갖고 그때 마침 그 정기국회 때예요. 정기국회 때 지금은 돌아가셨죠. 그 당시 신민당인가 민주당인가 모르겠는데 당시 명칭은 하도 정당이래요. 김상현 당시 그 김대중의 오른팔이었던 김상현 의원한테 그 녹음 테이프를 전달해서 그게 국회에서 한번 또 난리가 난 거고 진짜 여골이더라고요 그 부인이. 어쨌든 그래 결국은 뺏겼죠. 결국은 뺏겼고 뺏기고 그게 이제 결국 그 박정희한테 뺏긴 거죠. 박정희 대통령한테 뺏겨서 그 5.16 장학회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수장학회 이렇게 하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문화방송하고 그 부산 일보랑 문화방송 다 뺏은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제 문화방송이랑 합쳐갖고 문화경향신문이었나 경향문화방송이었나 뭐 이런 식의 상호로 두 개의 신문사와 방송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졌다가 또 이제 그 전두환 정권 때 또 갈라지고 어쨌든 그러면서 지리적으로는 정동에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뺏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경향신문사 자리로 온 거죠. 정동으로 오게 된 거죠. 네, 정동으로 그때 이제 그 소공동 시대를 마감한 거고, 네, 정동으로 그때 오게 된 겁니다. 네. 네.